예, 안녕하세요. 신남입니다. 삼성경쟁부서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일본 만행권의 이 표지 모델이 바뀝니다. 일본이 최고액권인 1만엔에 새로 들어가는 인물로 시부사와 에이치를 선정했습니다. 시부사라는 인물은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이기에 침략의 선봉 역할을 한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시부사 H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먼저 일본 1만엔권의 화폐 모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진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죠. 만엔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최초의 1만엔권 모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쇼토쿠 태자거든요.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불교를 보급하고 관료제의 기초를 세웠다.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인물인 거죠. 20년 뒤인 1984년에 일본은 화폐 모델을 바꿉니다. 새로운 1만엔권의 주인공은 후쿠사 유키치. 이 사람은요, 메이지 유신 주역 중에 한 명인데 700여 년간 이어져 온 막부 정치를 종식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개혁하자. 아주 역설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아를 떠나 서양 문명 국가에 합류하라 라는 탈아론을 주장하게 됐었죠. 일본은 탈아를 실현했다. 선언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성장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이번에 40년 만에 일본 1만엔권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는 즉 시대 정신이 또 한 번 바뀌었다는 의미겠죠. 일본이 새로운 1만엔권으로 주인공을 소환한 인물이 시부사 에이치입니다. 이 사람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나는 시부사에게서 경영의 본질을 배웠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시부사는 어떤 사람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논어로 일생을 일관하겠다. 그의 인생관부터 경영학지 모두 논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논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요, 시부사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시부사가 논어를 강조하는 포인트는 좀 특이합니다. 그는 논어를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보통 논어는 선비 학문이고 그 안에 돈 이야기는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시부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공자는 단 한 번도 돈을 천하게 건 적이 없다. 논어에 주석을 단 후대 사람들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는 공자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조목조목 문장을 들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도 가난하다면 부끄러워할 일이다. 국가가 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정당한 부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시부사가 27살이던 1867년 2월 그는 파리 만국 박람회 참관단 자격으로 프랑스에 가는데요. 중간 종착지로 수에즈에 도착합니다. 수에즈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수에즈 운하예요. 당시 수에즈 운하는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1859년에 시작한 공사가 1869년에 끝났으니 10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죠. 이때 시부사는 문득 궁금했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엄청 필요할 텐데 대체 누가 저 비용을 댄 것일까? 저러다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망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당시 수에즈 운하는요, 주식 40만 주를 발행해 공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이 시대 일본에서 이런 주식회사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신분제가 철폐되었죠.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인과 상업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많았죠. 시부사는 이를 유학의 근간이 되는 공제의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29살이 되던 해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상포배소를 차리고요. 미조그룹의 전신인 다이치 국립은행부터 기린맥주, 제국호텔, 도쿄 해상 화재보험 등 500개 기업 설립에 직접 관여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도 시부사를 거쳐 탄생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시부사를 일본 자본주의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부사를 1만엔 건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은 그의 이런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일본이 시부사를 통해 새롭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의 경영관입니다. 시부사는 누구보다 돈 버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상인들이 약육강식에 이윤 추구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본가, 경영가들에게 도덕, 경제 합의서를 강조하는데요. 경제활동과 도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며 기업가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도쿠가와 시대에서 메이지 유신 넘어가던 대혼란기. 그 틈을 타서 일본에는 많은 거부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재벌 미쯔비시 이때 탄생했고요. 기존의 미쓰이, 스미토모와 더불어서 3대 재벌 체제를 갖추게 되죠. 이들은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처럼 독보적인 자본력으로 빠르게 시장을 독점하며 성장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1880년 8월 어느 날 미쯔비시의 창업자이자 정교유착의 대명사 이와사키 야타로가 시부사에게 제안 하나 했다고 합니다. 시부사와 선생,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일본 경제가 우리 손에 들어올 거요. 힘을 합쳐 미쯔비시의 일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요. 하지만 시부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시부사는요, 독점을 치료했습니다. 독점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기 멋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얻은 부가 정당한 부겠냐? 정당한 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시부사라는 인물은 독점을 싫어했지만 일본 경영계에서 독점적인 위치,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부사를 통해 도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시부사와의 인생관입니다. 시부사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처음에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자 농부, 분홍이면서 깨어있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농업, 상업은 물론 유학 경전까지 두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기에 인생이 풀리면서 막부의 가신이 됐고요. 일본 최초로 파리 견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깊게 공부하다 보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의 인생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막부에 들어가 막부의 일을 티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막부가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로서 상업 진흥을 위해 몸을 갈아 넣었고 일본 자본주의가 정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오히려 강압으로 사표를 쓰게 되죠. 보통 좌절하면 실에 빠지죠. 그런데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다른 꿈을 꿨습니다. 유럽 선진 문물을 보고 기가 죽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상리화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꿨죠.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에도 그는 일본 비즈니스에 씨앗을 뿌리겠다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일본이요,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2000년대 들어서가지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 터널에서 허우적거렸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빠져나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부사 생애부터 그의 경영관, 인생관 들여다볼수록 일본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전 느낍니다. 그리고 궁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앞으로는 무엇을 시대 정신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방송이 시부사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로 하겠습니다.